어혈은 더우면 잘 나오고 식으면 잘 안 나온다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에는 생혈이 돌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부가 따뜻하였지만 그곳으로 어혈이 끌려 나오게 되면 어혈로 인하여 피부에 피흐름이 멈추게 되어 그곳의 피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혈을 하면 피부 쪽으로 어혈이 끌려 나오겠죠. 그러면 사혈하던 자리의 피부에는 생혈 대신에 어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어혈이 잘 빠져나올 때는 괜찮지만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혈이 빠져나오다가 중간에 그곳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부에는 생혈이 돌지를 못하죠. 생혈이 돌지 못하면 그 피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가 식어버리면 몸속에서 끌려 나오던 어혈도 피부층에서 덩달아 식어서 굳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피부도 더욱더 굳어서 단단해지게 됩니다. 단단해진 이곳을 사혈침으로 찌르면 통증이 좀 더 심합니다. 어혈에는 끈끈한 지방 성분 혹은 젤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식으면 굳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어혈이 굳어버리면 더욱더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계속 진행하지 말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피부가 싸늘하게 식지 않도록 전열기구 등의 복사열을 그곳에 쪼여주면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찌를 때의 통증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요령을 모르는 분들은 온욕이나 찜질기구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전기난로의 복사열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열기구를 이용할 때는 좁은 방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 전체의 공기가 잘 더워져서 사우나처럼 환자의 몸 전체를 덥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좁은 방이 아닐 경우에는 복사열이 쪼이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서 다리나 어깨 같은 곳에는 이불로 덮어서 몸 전체를 덥게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점을 잘 지키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사열의 특징은 사열을 하는 도중에도 사열 부분의 그 피부는 물론 피부 속 깊은 곳까지, 깊이 한 2cm 정도라고 합니다. 깊은 곳까지 열이 침투하여 어혈이 굳지 않고 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 전체를 덥게 하여 온욕과 같은 효과도 있고요. 물론 어혈이 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열기의 도움이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거의 전부 심한 어혈이 있으니 온열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 온열기 등의 보조기구가 없어도 자정사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리고 수고를 더 할 뿐입니다. 어혈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고생할 수도 있는데 전열기구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혈이 심한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거의 100% 다 꽉 막혀서 공기압으로 아무리 당겨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죽음의 어혈이라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땐 사혈기간 10일을 기다리지 말고 거의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씩 사혈하여 어혈을 한 점이라도 더 뽑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자정사혈을 계속하면 어혈이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혈이 많이 나올 때는 사혈기간 10일과 사혈량 1컵을 지켜야 합니다. 이 어혈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혈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아예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때 무리하게 많이 사혈해버리면 사혈량을 촉구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어혈이 안 나와서 고생하다가 갑자기 어혈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반갑고 신바람이 나서 사혈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혈량을 촉구하여 피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족 현상이 오면 농도 1% 정도의 소금물을, 여기 1%라면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국물 정도의 짠맛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근한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을 식사하기 2시간 전후에 마실 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깨끗이 정제된 소금 혹은 고온에서 볶은 소금으로 만든 소금물이 좋습니다. 이 같은 소금물은 혈액의 소금 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혈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같은 소금물이 피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소금물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금물을 마시니까 괜찮더라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1차로 피부족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물을 마심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혈량의 기준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사열하여 지나쳐버리면 그때는 소금물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소금물의 도움을 한 번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소금물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로 잘못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소금물의 도움을 계속 받기는 하되 사혈량과 기준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일에 한 컵, 한 달에 3컵 정도, 3개월이면 9컵입니다. 그 다음은 3개월 동안 장기 휴식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항상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어혈이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드리죠. 부항을 걸면 처음엔 조금 나오는 듯 하다가 이내 곧 1분도 안 되어 멈추어 버린다. 2분 이상 5분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나온 어혈을 닦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사혈침으로 찔러 사혈을 반복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 온열 기구에 복사혈을 5분 정도 쬐어서 사혈 자리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사혈을 계속하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대로 사혈을 반복한다면 사혈침으로 찌를 때 통증이 커지기도 하고 어혈은 굳어서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혈이 매우 심한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사혈을 쪼이는 것은 사혈 자리와 그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열로 인하여 환자의 몸 전체가 더워져서 땀을 뻘뻘 흘리는 정도라면 어혈은 더욱더 잘 나옵니다. 어혈은 연물처럼 더우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혈이 나오다가 멈춘 상태에서 부항의 압력을 계속 걸어두면 그 자리에 피부에 물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항을 풀고 다시 사혈을 하도록 한다. 물집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혈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부항에 쌓인 상태에서는 어혈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었는지를 얼른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눈으로 정밀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부항에 쌓이는 어혈의 양이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면 나오던 어혈이 멈춘 것이니까 일단 부항을 풀고 다음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물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혈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물집이 심한 경우에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당황하기 때문에 일단 물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이 생기는 곳에는 며칠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물집이 생기지 않는 곳에서 사혈을 계속하면 됩니다. 어혈이 심하여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10번 이상 사혈을 반복해서라도 최대한 어혈을 많이 뽑아내야 합니다. 어혈을 많이 뽑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3일 이상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자들은 물집이 생기거나 말거나 계속 밀고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물집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집이 쉽게 생긴다는 것은 그곳에 어혈과 노폐물이 많음을 뜻하므로 사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혈의 특징을 이용하는 사혈 방법이 있습니다. 어혈의 특징이나 성질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단 어혈의 모습을 칼라 사진으로 잘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잘 봐두면 그 성질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혈은 양초나 연물과 같습니다. 더우면 녹아서 흐르고 식으면 굳어버립니다. 어혈이 양초처럼 굳은 상태에서는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온열 기구를 이용하여 특히 복사혈을 따뜻하게 쪼이면 어혈이 녹아서 쉽게 빠져나옵니다. 복사혈은 피부 속까지 침투한다고 그랬죠. 어혈이 쌓인 곳에는 피가 흐르지 못하고 피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는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은 곳에 어혈은 더욱 굳어버리죠. 그래서 자정사혈을 할 때는 사혈 자리는 물론이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혹은 덥게 해야 합니다. 특히 심한 어혈을 뽑을 때에는 전열기 등을 이용하여 실내를 덥게 하고 자정사혈하는 부분에 복사혈을 이용하여 피부 속까지 열기를 쪼이면서 사혈을 진행하면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사혈을 매일 하거나 3일에 한 번을 하거나 10일에 한 번을 하거나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사혈량이, 다시 말해서 어혈을 뽑아내는 양이 10일에 한 컵, 한 달에 3컵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60kg,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사혈량을 너무 초과하면 피부적으로 고생할 수 있고 미달하면 또 그 효과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혈량과 기간,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수포부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포라는 말은 물집과 같은 말이죠. 사혈침을 이용하지 않고 피부에 부항만 붙여서 공기압을 걸어두면 5분 내지 30분 후에 물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수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건강하여 노폐물이 없는 것이고, 수포가 쉽게 발생한다면 그 근처의 장기나 피부 조직에 병적인 노폐물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물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어혈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물집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는 엄청난 어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열침으로 찌르지 않고 부항만 걸어두면 물집을 통하여 노폐물이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항 걸기를 반복하여 노폐물을 거의 다 제거하면 장기와 세포의 기능을 상당 수준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치료는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쉽사리 물집이 생길 경우에 그 부위에 노폐물이 많다는 뜻이므로 부항만 걸어두면 진물이 계속 나와서 10분쯤 후에는 부항에 가득 찹니다. 이때 시커먼 핏덩어리 같은 것이나 고름덩어리 같은 것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항에 가득 찬 노폐물을 쏟아버리고 그 자리에 또다시 부항을 걸면, 물론 침으로 찌르면 안됩니다. 진물이 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부항캡으로 2캡 정도 뽑은 후에 그 자리에 깨끗한 솜을 두텁게 대고 그 위에다 솜과 같은 크기나 조금 더 넓은 크기의 비닐을 덮어서 반창고로 붙여두면 진물은 계속 흘러서 솜을 푹 적시게 됩니다. 솜을 두텁게 대는 이유도 진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솜 위를 비슷한 크기의 비닐로 덮는 것은 진물이 밖으로 나와서 옷이나 이불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같은 방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하면 진물이 줄어들거나 거의 멈춥니다. 한 자리에서 커피 잔으로 한 잔 정도 받아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자, 노폐물이 충분히 빠져나온 상태에서는 솜을 덮어두면 더 이상 진물이 나오지 않고 말라서 딱지가 않습니다. 3일 내지 5일쯤 후에는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고 피부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 사열을 아무리 해도 물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부항 크기의 거머스레한 자국이 생겨 3개월 내지 6개월쯤 지나면 그 자국도 거의 사라집니다. 자정사열에서 생긴 소규모의 물집에 비하면 자국이 3배 정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정사열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그때 하시면 될 것이고,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선택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피부 조직의 노폐물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드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열을 할 때 물집이 심하게 발생하면 그 부위에 노폐물이 많은 것이므로 노폐물부터 단기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은 어혈을 제거하는 것과는 달리 피 부족 현상이 없으므로 단기간에 노폐물을 많이 뽑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열은 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어혈을 많이 뽑을 수 없죠. 자, 이와 같이 수포보항이라는 것은 어혈을 뽑지 않고 노폐물만 뽑는 것만으로도 병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학설적으로 발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정사열을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분께는 절대로 이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